128 유치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유치권이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 또는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봐봐요. 일단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요 타인이에요. 타인이에요 물건 또는요 뭐가 된다, 유가 증권이에요. 유가 증권,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예요. 적법하게 점유를 해요. 그 다음에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요 언제요? 변제기예요. 변제기,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요. 이렇게요. 이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타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타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타인이니까요. 여러분요, 타인은 누구로 타인이라고 하죠? 타인은 누가 타인이에요? 나 빼고 다 타인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채무자도 타인이고요. 채무자 또는 누구도 타인이죠? 제3자도 타인이죠. 그럼 수급인이 누구예요? 수급인? 수급인은 공사업자죠. 건축 공사하는 사람. 수급인이죠. 그래서 이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죠.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요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어. 근데 을이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건물을 지어. 아무리 갑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어도 을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그 건물은 누구 것이다? 을 것이다. 을 수급인의 소유가 돼. 수급인. 그러니까 자기 것이니까요 유치권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요 처음부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해. 도급인이 누구죠? 도급인이 누구예요? 건물을 지어달라고 오다 준 사람이죠. 그럼 이럴 때는 유치권이 더 돼. 무슨 말이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을한테 오더를 줬어. 그래서 을이요 자기가 모든 돈으로 건물을 일단 지었어. 나중에 돈 받기로 하고. 그럼 일단 건물을 지으면 이것은 건물을 건축한 사람의 소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내 돈으로 건물을 짓때 이 건물은 당신 것으로 하기로 하자. 당신, 즉 도급인 당신 소유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하죠. 그러면 누게 된다? 도급인 소유가 돼. 그러니까 도급인 소유가 되니까 돈을 받아야지 내가 그 물건을 넘겨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우리가 물건은 뭐가 있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이러면 이 부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유가증권이 뭐죠?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죠. 이런 어음이나 수표는 배설을 한다 안 한다? 배설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법정이죠.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죠. 담보 물권. 법정이란 말의 뜻이 뭐죠?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그럼 등기하지 않으니까 뭐가 있어요? 첫 번째요, 여러분 유치권은요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멸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등기부 을구를 삭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러분 유치권 어디서 봤어요? 유치권 본 적 있어요? 유치권? 유치권 흔하게 보죠. 지금 저 위에 있잖아요. 평내 그 건물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는요 평내 그 입구 들어오는 데인데 좀 심한 것 같아요. 알겠죠? 10년 됐다고? 10년? 근데 거기 보면 온 동네를 대부해가지고 그냥 유치권이라고 써놨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든지 이렇게 누구를 찾든지 이렇게 하지. 유치권 그렇게 해놓으면 공사에 났다는 사람들 지금도 돈 못 받고, 그리고 거기 이제 별의별 사람 다 나타나죠. 10년 정도 됐으면은 자기는 공사 비용이 1,000만 원인데 3,000원으로 부풀리고, 그래 누가 공사를 그걸 떠안으라 하더라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보면 포항에도 보면 보면 홈플러스인데 바로 그 옆에 건물이 대구 백화점인데 대백인가 대백 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데 대구에서요. 거기 백화점 형제들이 거기다 백화점 짓는다고 공사 짓다가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건물이 10년 넘게 건물이 중단이 됐다가 나중에요 몇 년 전에요 팔렸어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요. 아마 그게 지금 완공이 됐을 거예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이거요 뭐 문제가 있죠. 아무튼 등기가 안 되니까 경매가 돼도요 말소 된다 안 된다? 말소 되지 않아요. 말소가 되지 않아. 경매가 돼도. 그 다음 두 번째요, 우선 변제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 여러분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우선 변제권은 순서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에 의해서 돈을 받으려면 순서를 알아야 되죠. 내가 1번인지 2번인지. 그런데 뭐가 없어요? 등기가 없으니까 순서를 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우선 변제란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법정 나오고, 그 다음에 합의로 된다, 안 된다, 합의로 안 되는 거예요, 합의로. 그래서 유치권은 뭐죠? 법률의 규정. 이러면, 여기 봐봐. 이런 보면, 세탁소 있죠, 세탁소. 세탁소가요, 대표적인 유치권이죠. 여러분, 세탁소에서 세탁물 맡기고 돈 주기 전까지는 세탁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세탁소에 물건 그대로 있죠? 그 세탁소 다 유치권이에요. 여러분, 세탁소 주인한테 가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세탁소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유치권 이게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세탁소 주인이 그것만큼 또 빠꼼해요. 잘 얘기해요. 왜냐면 세탁소 주인들은 뭐를 잘하냐? 이 물건에 대한 이 유치권 얘기 아주 잘한단 말이죠. 예전에는 뭐 2년, 3년 막 보관하고 있었죠. 갑자기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이사 가가지고요. 1년 6개월 만에 와가지고요. 그 세탁소 가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황당스럽죠, 사실. 남의 집에다가 1년씩이요. 그런데 지금은 세탁소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있잖아요. 일단 옷 주인 있죠.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가라고 해. 통지를 해.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버리느냐? 사회단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그냥 기부해버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나도 세탁소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세탁물법을 본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유치권, 대표적인 유치권. 세탁소 딱 보면 유치권. 왜? 다림질 했는데 돈 안 줘. 옷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게 바로 유치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유치권의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 알겠죠? 나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아주 신나게 얘기하죠.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불법 점유하면 안 되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가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 후에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적법이니까 불법 점유 3가지가 안 돼. 불법 점유. 알겠죠?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 안 된다. 통행 지역권 안 된다. 알겠죠?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권리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보증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안 돼요. 권리금, 보증금 안 돼. 첫 번째. 자, 두 번째 또 뭐가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권리금, 보증금 안 되고요.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그래서 매매대금 안 돼요. 이 매매대금은 뭐가 있냐면 요즘 자재 납품대금이요. 자재 납품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권, 부속물 매수대금 이런 것들. 부속물 매수대금 이런 것들 안 되죠. 이런 것들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변제기죠. 이런 변제기는 뭐죠? 그럼 봐봐. 수리가 2월 1일 끝났어. 그러면 2월 1일 수리비를 내야죠. 이걸 변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 나 오늘 돈 없으니까 한 달 뒤에 3월 1일 날 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3월 1일 날 돈 주면 안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이 지금 2월 1일이 끝났는데 3월 1일 날 돈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지금 현재 변제기는 아니다. 아니죠. 언제가 변제기다? 돈 갚을 날짜다? 3월 1일이죠. 그럼 오늘부터 3월 1일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요, 옷 하나 다려줄래? 나 지금 돈 안 가져왔는데, 친해. 돈 안 가져왔는데, 우리 남편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그냥 옷 좀 다려주고, 내가 이따 오후에 갚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세탁소 주인이요, 옷을 딱 다려요. 다리는데, 다리는 중간에요, 생각이 나. 이 여자가요, 옛날에 나를 한번 험담한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옷 다 다리고 난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돈 안 주면 안 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오후에 돈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변제기가 언제다? 오후인 거예요, 오후. 알겠죠? 그래서 오후 2시면 2시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 이 특약은 유효가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제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이요. 불가분성은 뭐냐? 옷을 다렸는데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500원 가져왔어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얼마 가져올 때까지? 500원 가져올 때까지. 유치죠? 유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치란 것은 남의 물건을 뭘 해서? 점유해서 그 사람한테 돈 받을 때까지 인도를 뭐 하는 것이다? 거절. 그래서 여러분 봐봐. 유치라고 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도, 거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똑같죠? 점유는 뭐다? 점유할 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하고 그것은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하고 존속을 해. 성립하고 존속한다 이 말이죠. 점유할 때부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요. 성립하고 존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유는 봐봐요. 직접 점유해도 되고요.
간접 점유해도 돼요. 유치권자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채무자요. 채무자한테 무슨 점유를 시켜? 직접 점유를 시키고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알았죠?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안 돼. 그런데 뭐 문제는 봐봐. 여기에서 지금부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을 지금부터 얘기해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안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시험에 나와. 갑이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 을한테. 그런데 을이요. 그 물건을 갑에게 반환을 해. 이렇게 나와. 갑이 을한테 수리 맡겼죠? 그러면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 그런데 을이요. 그 물건을 갑에게 반환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은 채무자가 무슨 점유한다? 직접 점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알겠죠? 약간 응용됐죠? 그 말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이 말이라니까. 이해되셨죠? 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여기죠.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죠.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머지는요 여기도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오면 마지막 한 문제가 딱 나온다고 그랬죠. 그 한 문제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봐. 우리가 이제 이런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는 뭐예요? 수리해가지고 수리비 비용이 나왔는데 안 주니까 받을 때까지 뭐를 한다? 점유한다. 비용 플러스 점유가 무조건 유치예요. 채권이죠. 채권 비용이 뭐죠? 채권이죠. 채권하고 점유하고 이렇게요. 2월 1일 비용이 나왔는데 점유는 2월 2일 날 점유했다. 그러면 2월 2일부터 유치권이에요. 2월 2일부터. 여러분요. 앞으로 여러분 부동산 하다 보면 신축 건물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유치권이 돼 있어. 어쩔 때 보면. 신축 건물이 좀 늦어진 경우 있죠. 막 3개월, 4개월, 5개월 막 한참 가는 경우 있죠. 그런 건물도 보면 나중에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빌라를 이렇게 아홉 개를 이렇게 건물을 9동을 뭐죠? 9호를 했단 말이에요. 세대를요. 9세대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세대가 다른 사람이 와서 깔고 앉아 있어. 뭐 한다고요? 유치권 행사한다고. 알죠?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 일단 비용이 있는데 돈 안 주니까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점유가 2월 4일이고요. 그러니까 비용이요 2월 6일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럼 그때부터 유치권이야. 내가 지금 왜 이걸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매가 되면 경매요. 여기 4월 1일요 압류를 하죠. 그럼 꼭 압류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봐. 여기가요 2월 1일 이 사람이 가압류를 했죠. 가압류를 했으면 그건 압류라고 나오겠지만 여기 만약에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 그러면 여기로 뭘 한다?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 가압류가 됐을 때 압류로 나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월 1일이죠. 3월 1일 여기가 유치권이 있고요. 여기가 5월 1일이죠. 5월 1일 여기 유치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절대로 이건 비교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압류가 경매를 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려면 경매 개시등기, 경매 기입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먼저 있는 유치권이냐 늦게 있는 유치권이냐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먼저 비용이 발생해서 압류보다 먼저 비용이 발생해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먼저 비용이 발생했는데 점유는 압류 후 점유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점유는 압류 후에 점유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유치인데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유치권이요 압류 후에 발생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이 압류 자기 전에 유치권자는 이 경매로 해서 경락인이죠.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만 이 압류 후의 유치권자는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창피한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썼어요. 압류 후에 물건을 점유한 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X X란 말이죠.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성립하지만 대항하지 못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치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채권하고 물건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돼요. 채권하고 물건 얘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자기 집을요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000만 원은 뭐다? 돈이니까 채권이죠. 여러분 채권은 뭐하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알겠죠? 사람과 사람이요.
그럼 이러면 어떡하죠? 이 을은 갑한테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 있다. 변제를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여기 갑이죠. 갑이요, 이것을요, 병한테 이렇게 넘겼다, 병한테. 병을 뭐냐? 이것은 경락인이에요. 경락인. 이 경락인한테 이 을은요, 이 집이 비용을 못 받았는데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수리비 1000만 원을 경매받은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만. 왜요?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다? 특정인과 특정인이다.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경락인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경락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유치권? 유치권 누구한테 행사해요? 갑한테 행사해요? 병한테 행사해요? 누구한테? 여러분요, 우리가요, 공부를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죠? 갑을 소유자라고 그래요. 소유자가요, 여기 을이죠? 을을 임차인이라고 얘기해요. 임차인. 여기다 이렇게요, 여기다 이렇게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를 갑이 을한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요, 을이 이것을요, 이렇게 병한테요, 수리업자예요. 수리업자, 이렇게요. 수리인데 수리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채권이죠. 자요, 을이요, 렌트카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를 맡긴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이 병은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청구한다? 차 주인 누구예요? 갑이죠, 소유자가. 빌린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수리비를 청구해요? 여러분, 수리비는 수리를 맡긴 사람이 채무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의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갖다 세탁소 맡긴 사람 아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만 청구하지 갑에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뭐를 수리했어요? 사람을 수리했어요? 물건을 수리했어요? 오케이. 사람이 물건을 수리했죠, 물건. 이 물건을 뭘 해서? 점유해서, 점유. 이 물건을 점유해.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하는 것.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물건을 수리했는데 수리비 안 지죠? 그럼 일단 그것을 점유해. 그래가지고 물건을 잡아. 그래서 변제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해. 세상 누구한테나.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유치권은요, 갑의 집을 유치해, 점유해, 뭐죠? 수리했죠? 수리비가 나왔죠? 수리비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안 주면 뭐를 해야 돼? 유치권을 행사, 유치권. 누구한테 유치권 행사한다? 갑한테 행사한다? 병한테 행사한다? 갑한테 행사해요? 병한테 행사해요? 둘 다한테 행사한다, 둘 다한테. 둘 다한테 행사한다, 둘 다한테. 갑하고 병하고 둘 다한테 행사한다.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 행사해. 그러니까 이런 봐봐. 거기 평대동 보면 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치권 행사로 돼 있죠? 누구한테 지금 그걸 알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만약 이거 을한테 알리려면 가서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그 벽에다가 지금 프랭카드 달아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해가지고 현수 막 붙여놨어, 안 붙였어? 붙여놨잖아요. 그걸 지금 뭐죠?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수리했으면 값만 유치해야 되겠죠. 물건을 수리했는데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물건을 수리했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권은 갑이든 을이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상당한 담보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요, 상당한 담보, 여기서 상당이라는 것은 뭐죠? 이 100만 원의 상당을 얘기해요. 여기가 벤츠인데요, 벤츠의 상당을 얘기해요. 뭐의 상당이에요? 여러분 봐봐. 이 100만 원 때문에 이 물건이 유치당하고 있잖아요. 물건 때문에 유치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못 줘서 유치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구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만 원에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모닝이죠, 모닝 한 5년 정도 된 차. 그러면요, 300에서 한 500 정도, 3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중고 자동차 시세가 나오죠. 그러면 그 차를 내가 대신 너한테 잡힐 테니까, 알죠? 내 벤츠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여기서 상당이라는 것은 100만 원에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뭐란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소멸을 해달라고 청구해요.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죠? 소멸이 있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플러스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그래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은 병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병이 그걸 승낙받아야 돼요. 자, 봐봐요. 갑이요, 병의 입장에서는 벤츠를 잡고 있는 게 돈이 더 빨리 나오겠어요? 모닝을 잡고 있는 게 돈이 더 빨리 나오겠어요? 벤츠를 잡고 있는 게 아무래도 돈이 빨리 나오겠죠. 두 번째요, 보관하는 데는 모닝이 더 쉬워요? 벤츠가 더 쉬워요? 모닝이 더 쉽겠죠. 만약에 보관으로 해서 잘못되면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보관한 병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 벤츠 말고 모닝 줄 테니까 너 이 모닝 잡고 있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병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돈을 빨리 받으려면은 벤츠를 잡고 있는 게 낫겠죠. 여러분요, 맞선 보러 갈 때 벤츠 타고 고무신 신고 가는 게 낫겠어요? 모닝 타고 구두 신고 가는 게 낫겠어요? 벤츠 타고 차라리 고무신 신고 가는 게 낫겠죠. 있어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 가려면 100만 원 훔치든 빌리든 가져와가지고 돈 갖고 차를 찾아가려고 하겠죠. 그건 유리한데, 그러면 우리가 또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잘 보관해야 돼. 만약에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벤츠 백물 하나 바로 차가지고 깨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누가 부담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남의 물건을 무조건 유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누구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병의 판단에 맡겨야 되죠. 그래서 병의 승낙이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청구라는 말 앞에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걸 일방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집주인이요, 월세 올려줘 10만원. 그러면 차임 증액 청구죠. 형성권이에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세 1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너가 정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월세를 조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형성권이죠. 그런데 형성권은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니까 이것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유일하게 청구권이에요.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채무자. 채무자는, 여기서 채무자는 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채무자는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 알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는 대여,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뭘 한다? 사용, 이렇게 사용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꾸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유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대여, 렌트카를 줘. 렌트카 주니까 하루에 뭐 얼마가 나와? 10만 원의 차임이 나와. 월세가. 이 10만 원의 차임을 뭘 한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그래. 이것을 뭘 한다? 과실 수취권이다. 이렇게 과실이라고 그래. 과실 수취해서 자실의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실을 수취해서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 이 말은 잡아. 여기서 첫 번째, 이때 이 과실 있죠. 이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법적으로 나와 있어. 좀 더 보면 금전이 아니면 경매라. 두 번째,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 이러면 충당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 있으면 변제한다고 하지. 충당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주고 갚으면 되죠. 근데 갚을 돈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했을 때 그럼 어떻게 갚느냐? 이런 봐봐요. 여러분이 유치권자라고 해봐.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원금이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죠. 그래야지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당할 때는 어떻게 충당한다?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원본에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3만 원에 나왔다. 그럼 3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7만 원을 원금에 공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 90만 원이 아니고 93만 원이 되죠? 그럼 93만 원에 대한 이자면은 단 1원이라도 더 많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뭘 한다?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원금에 충당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승낙을 받아야 돼. 여기서 봐봐. 이 말이 중요해. 승낙을 받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 승낙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승낙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승낙을 받지 않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승낙 없이 하죠.
그러면요 뭐가 되냐? 승낙 없이 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그런데 옛날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 시험에 요즘 뭐라고 한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왜요? 봐봐. 유치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점유하고 있는 것을 유치권 소멸이란 말이죠. 너가 나한테 승낙도 받지 않고 너는 뭐들을 썼으니까 그 물건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 소멸이란 말은 너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점유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점유하지 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돌려주라. 그래서 인도 청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응용이니까. 그럼 봐봐. 여기는 사용이죠. 그냥 사용. 여기 봐봐요. 승낙이 없어도 보존을 위한 사용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어. 이런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예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 무슨 말이에요? 보존한다.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수리한 사람이 수리한 집에 거주하는 것, 이걸 판례가 보존이라고 그랬어. 내가 그 집에 벽지를 바르고 돈 안 주니까 벽지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이 말이죠. 그걸 보존이라고 그랬어. 문제는 뭐죠? 보존을 하죠. 사용을 하죠. 그러면 사용이익을 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사용이익을 내야 돼. 사용이익을 내야 돼. 무슨 말이죠? 봐. 여기 원룸이에요. 이 원룸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 줘요. 그럼 하루에 10,000원 꼴이잖아요. 돈을 안 줘? 그럼 내가 벽집에 20만 원 받는데 돈을 안 줘요? 내가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이 말이죠. 그럼 보존이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루에 10,000원씩 돈 내야 돼요. 사용이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20일 자고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우리 유치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것은 돈 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알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의 경우는 뭘 한다? 먼저 경매를 해요. 이 경매를 하는데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이것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가 유치권은 뭘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점유가 아니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그런데 뭐를 위한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다. 환가가 뭐죠? 환가가 가치,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경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간이 변제 충당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탁소에다가 신발 하나를 맡겼어. 세탁소에다가 신발 하나.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신발 하나 세탁소에 했는데 5천 이라고 해봐. 그거 돈 안 주면 그러면 경매해야 되겠죠. 경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간이 변제 충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 감정인의 평가. 알겠죠? 감정인의 평가.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감정에다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서 간이 변제 충당을 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알겠죠? 그렇다 이 말이지. 됐죠? 그 다음에요, 유치권은 또 뭐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또 뭐냐? 필요비하고요,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유치권이 있죠? 그럼 유치권하고요, 그러면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치권하고 항변권. 자, 그럼 봐. 이러면 혹시 형법에서 사람 죽이면 돼, 안 돼요? 사람 죽이면 돼,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럼 사람 죽여도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사람 죽여도 되는 경우 없어? 정당방위 있죠, 정당방위. 사람은 살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있죠. 정당방위죠. 그럼 강도가요, 저 돈 내라 그래? 돈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리 와. 목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때요? 칼로 찔리겠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찔러야지. 내가 그 칼에 찔림을 당해서 죽여야 되겠어요? 내가 칼을 빼앗아서 찔러야 되겠어요? 칼을 빼앗아서 찔러야죠. 그건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는 사람을 살인한 건 맞죠? 살인한 건 맞죠? 처벌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이런 봐요.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 안 돼? 남의 물건 안 되죠. 그런데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돼. 그게 바로 뭐다? 유치권하고 항변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유치권은 뭐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해야 돼요. 항변권은요, 이런 봐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했죠. 그럼 매매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등기를 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뭐를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럼 봐봐요. 항변권이죠. 그럼 이러면 항변권은 어떻게 돼요? 항변권은요? 항변권은 자신의 채무 제공을 뭐란다? 거절해요. 자신의 채무 제공을 거절해. 자신, 여기는 타인.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서 뭐란다? 인도를 뭐란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물권이죠. 이것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타담보 제공이 있죠. 다른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 항변권은 없죠. 다른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한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유치권과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 첫 번째, 병존할 수 있고요. 병존. 자, 두 번째는 또 뭐죠? 유치권하고 동시에 항변권은 병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유치권과 항변권 행사에도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게요, 여러분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세 번째, 행사하죠. 항변을 했냐 안 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소송이 붙은 거 봐봐.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갑이요 을한테 수리해달라고 해서 을이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를 청구했냐. 이 사람이 이제 돈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유치권. 그럼 유치권 행사한단 말은 물건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이요, 돈은 안 갚으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 내 집 돌려달라고. 돈도 안 갚고. 그러니까요, 을이 유치권이, 나는 저 집을 왜 점유하고 있느냐? 돈 안 주니까, 수리비를 안 주니까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걸 뭐란다? 항변했다고 그래. 그럼 항변하면 어떻게 되냐? 항변하면 이걸 뭐라 한다?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란 말의 뜻이 뭐냐? 그 뜻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응, 알았어. 갑, 너는 그러면 을한테 물건 받으려면 수리비용 주고, 을, 너는 갑한테 뭘 주고? 집 주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은요, 남의 집을 잡고 있으니까 집 주고, 갑은요, 수리비를 주고 받아와야죠. 수리비를 주고 서로가 바꾸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 상자 교환한다고 할 때 상환이라고 그래. 급부가 뭐죠? 급부가 뭐예요? 대금 뭐죠? 건물하고 돈이죠. 그걸 상환 이행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면 일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승소 판결이고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패소 판결 이렇게. 알겠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요. 그런데 항변을 하지 않죠? 항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전부 패소 판결이 돼. 누가요? 피고 전부 패소. 반대로 하면 원고는요, 전부 승소 이렇게. 그래서 일부 승소였으니까 일부는 뭐다? 패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에 항변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법정 가지고 계셔요? 법정 가지고 계셔요? 자, 법정 한번 봐봐요. 법정은요, 어디로 보냐면 25페이지요. 25페이지. 법정을 봐요. 25페이지. 봤어요? 보면 320페이지요. 왜 법정은 없으세요? 아, 그냥 저기서 하나 가져오세요. 자, 여기 보면 25페이지요. 보셔요. 보면 320조 있잖아요. 320조 나와있죠. 유치권의 내용이라고 나와있나요? 나와있어? 자, 타인의 물건이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줄거봐요. 왜 유가증권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유가증권은 원래는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줄고요. 생긴 채권 줄고 써요. 그럼 거기다 써요. 권리금 X. 그 다음에 25페이지 제 320조 봐봐요. 저 권리금 X, 그 다음에 보증금 X, 매매대금 X 이렇게 써.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이렇게. 됐죠? 채권이 변제기 줄고요. 변제기 줄고 써요. 거기다 써.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이렇게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이렇게.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변제기가 있는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줄고요.
변제받을 때까지 줄궜어요. 거기다가 불가분성 이렇게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 동그라미 유치 거기다 써요. 줄긋고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 이렇게요. 그래서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 이렇게. 여러분 이 항은요 전항의 규정은 이렇게 되죠. 전항이 뭐죠? 유치권이죠. 유치권은요 점유가 불법행위 줄거요. 거기다 써 안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요 유치권 X요. 유치권 안 돼요. 두 번째요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돼요. 유치권 안 되고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돼요. 세 번째 통행지역권 안 돼. 통행지역권 세 가지. 통행지역권 안 돼요. 자요 321조로 봐보세요. 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받을 때가 줄고요. 변제받을 때까지예요. 그 변제에다가 앞에다가 써요. 우선이라고 써. 우선 동그라미하고 X. 우선이란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우선 변제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채권 변제라고 해야 돼. 채권의 우선 변제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322조는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동그라미요. 이 경매를 써. 우선 변제 X. 우선 변제 X. 뭐라고 써야 돼요?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요. 여러분 25페이지 맨 위에요. 정당한 이유 줄거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 줄거요.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한 것은 법원의 청구 줄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끝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줄거요. 그래서 맨 끝에 써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자 그러면 323조는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의 수치 줄거요. 과실의 수치 했어요. 두 번째 좀 맨 끝에 먼저 줄고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 거기 줄거요. 알죠? 금전이면 경매하죠. 다시 그 위에요. 이랑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자다 먼저 줄고요. 채권의 변제 충당 줄고요. 충당 동일한 밑에 줄고 밑으로 뭐라 쓴다? 과실은 먼저 이자의 충당 줄고요. 이자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원본의 충당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한다. 그런데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경매한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충당할 때는 이자에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요. 자 1번 324요. 유치권자는 줄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줄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줄고 선 동그라미 관 동그라미 선관주의로 이렇게요. 선관주의 이렇게. 써 옆줄 긋고 위반시 그냥 써. 위반이죠. 위반시 유치권 소멸 청구 이렇게요.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 항은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줄고요. 채무자의 승낙 동그라미하고 사용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담보 제공 줄고 담보 제공 승낙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야 돼. 써. 거기다가 못한다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 밑에다가 약간 칸 있죠. 위반시 승낙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야 되는데 위반시 유치권 소멸 청구.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소멸 청구 이퀄 물건 인도 청구. 소멸을 청구한다는 말이나 인도를 청구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자 보면 325조는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지출 필요비. 이 항은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유익비 지출 유익비. 알죠? 유익비 했어요? 이 항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요.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별로 중요하잖아요. 자 326조는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줄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뭐냐, 이퀄하고 써.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 행사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죠. 자, 327조는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줄고 상당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 이렇게요.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줄고 소멸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거기다 써 형성권 X. 형성권이 아니다, 유일하게요. 자, 328은 뭐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은 점유 상실 줄고 있고 상실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죠. 상실에다 써. 상실에다가 1년 내 점유 회복하면 소멸 X. 그럼 우리가 점유를 침탈당하죠? 그럼 몇 년 안에 반환 청구하죠? 1년 안에 반환 청구하죠? 반환 청구해서 회복하면 뭘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어디를 볼 거냐면 27페이지 봐봐요. 27페이지 보면 저당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거기를 볼 거예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